오늘은 내가 이 강의를 한 지가 700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 물론 도덕경의 내용도 들어가겠지만은 필자가 쓴 암수육자 운세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 시간이면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의 천지 변화의 가장 기본은 음양과 오행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음양이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오행, 각각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필자는 육식갑자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음양관계는 암수를 얘기를 하는구나. 즉 암놈의 세상과 순놈의 세상이 어우러져야만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양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음이 음만으로서의 존재한다면 세상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암수육자법을 제가 이제 창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식자들이 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운세를 가름하는 것이 명리학인데, 이 명리학의 근간도 역시 음양 오행의 변화를 말하고 있으나, 어느 일면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마다의 살론을 얘기를 하죠. 살론. 무슨 살이다, 무슨 살이다. 뭐 역마살이다, 뭐 도화살이다, 뭐 괴강살이다, 뭐 장군살이다, 퇴역살이다. 여러 가지의 살들을 집어 넣어서 주로 살론 위주의 학문으로 변해버렸어요. 명리학이.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론 공부를 하는 거죠. 살론이란 죽인다는 얘기죠. 죽인다. 너 지금 이러이러해서 너 죽을 운세가 되어 있으니 나한테 와서 이 지도를 받고 교육받고 요것에 의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요것이 살론의 주체 아니에요? 왜 굳이 뭐 살이란 말을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암수, 암수가 마다마다에 엮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순놈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소년의 시절을 지내죠. 소년. 그 다음에 청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나이 먹으면 또 장년의 시기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노년의 시기로 가면 할머니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양의 변화와 음의 변화, 즉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나서는 우리가 소녀라고 하죠. 소녀. 어린 여자 말이죠. 그럼 소녀가 이제 그 성장하면은 이제 시집갈 만하면 우리가 처녀라 그러잖아요. 처녀. 처녀. 그러면은 처녀의 시기를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댁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새댁이라 결혼한 새내기들을, 여자를 우리가 새댁이라는 말을 쓰고, 그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가면 아줌마가 돼. 아주머니가 되는 거죠. 아주머니의 시기에서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할머니의 시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음의 변화나 양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육식갑자 속에는 12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12마리의 동물들은 각기마다가 5마리씩 짝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음양의 변화에 의해서 암놈이 되고 순놈이 되고, 또
어린 소년이나 소녀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이나 처녀의 시기를 지나게 되고, 예. 그런데 뭐 장가도 가고 혼인하게 되면 여자도 또 새댁이 되고 새색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살면서 자식 낳고 살면서 자동적으로 장년의 나이로 가면서 아줌마도 되고 아저씨도 되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호칭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심적인 무엇이냐? 하늘의 천간의 움직임은 천체를 이루고 있는, 즉 우리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합니다. 공전. 네. 그러니까 태양 자체는 자기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 즉 북쪽의 축에 의한 북극성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 태양계의 식구들을 우리가 이제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철왕성, 이렇게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과 양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오행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별자리의 이름만 보더라도 수성은 물을 나타내는 별이고, 화성은 화를 나타내고, 토성은 토를 나타내고, 금성은 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목성은 또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행을 가름을 해 놨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즉 태양계를 향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지구와 다리 관계에서 음과 양의 변화를 나타내고, 또 오행이 각각의 별자리들에 따라서 때마다의 간지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뭐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오묘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과학으로도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움직임들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 사람이 지구의 위성인 달까지는 사람을 보냈지만은 그 외의 별들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수성이나 금성에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 측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별이고 저 별은 어느 며칠만큼의 주기로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계산했을지언정 우리가 지구와 같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오행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냈지만은 지금도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된 시기라고 하지만 과연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무리를 지어서 형성하는 것의 역사를 가늠해 본다면 대략 5,000년 전, 6,000년 전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천문을 들여다보고 음양 오행의 변화를 알아서 10간 12지지를 이용해서 60갑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거 7,000년 전, 8,000년 전, 9,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글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써 역사를 증명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누가 헛소리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것이 녹화가 돼 있어서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뭐 나 그 말 했어 안 했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염라대왕전에 가서 업경대전, 즉 자기가 행위에 의한 거울을 딱 놓고 들여다보면 거기선 거짓말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막 발달되어져 있는 많은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50년 전, 60년 전, 거의 100년 전까지도 사실적 증명을 해내고 있잖아요. 왜? 사진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녹음된 음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100년을 뛰어넘어서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그건 어떻게 가름하겠어요? 더더구나 육식답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천간과 지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태초의 오행과 또 음양을 이용해서 10단, 12지지를 만들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낸 그 머리를 그 당시 그 꿰뚫어 본 그 지식을 근자에 와서도 모르는 것이 투성이죠. 그래서 필자는 요거 육식갑자는 암수의 결합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육식갑자, 즉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이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말하자면 고유 명사가 됐어요. 누구나 다 사주팔자 그러면 다 그냥 명사로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삼주 육자 중심으로의 암수법은 내가 세상에 만들어내 놨기 때문에 아직은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요 시간을 중심으로는 제가 앞으로 한두 시간은 더 요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건 실증적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죠. 왜? 하늘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늘에서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를 많이 몰아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람을 몰아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추위를 몰아와서 정말 혹독한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아사자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는 일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늘의 원리의 뜻을 조금 풀어서 육식갑자의 깊은 뜻을 조금 풀어서 내놓은 것이 암수 육자 운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식갑자의 형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랜 옛날에 어떻게 태양이 공존하고 있는가, 즉 어느 축에 의해서 돌고 있는가. 이거 정말 우리 같이 아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구나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냐 이런 얘기죠. 참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과 양의 관계에서 암놈과 순놈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식갑자는 암수의 엮임을 또 암수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이어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알게 돼서 창안해낸 것이 암수육자 운세법입니다. 그건 이제 육자는 이제 왜 육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을 기둥을 세운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태어난 날로 말하면 해, 달, 날, 시가 되는 것을 4개의 기둥으로 4계절로 보면 4주 4개의 기둥이 되지요. 그럼 한 주마다 천간지지가 있기 때문에 8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암수육자법에서는 봄, 여름, 가을은 우리가 사람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나 겨울이 되면은 일반적인 농토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겨울은 쉬는 시기이며 또 내년을 위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태어난 시에 관해서는 크게 물어보지 말자. 그래서 태어난 해, 달, 날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주육자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름을 암수육자법으로 지어서 세상 밖에 내놨는데, 제가 이제 한 30년 세월이 이제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점을 봐서 점사가 딱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 암수육자법을 풀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오행의 수에 들어 있습니다. 오행의 수, 즉 목, 화, 토, 금, 수의 수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 밖에 안 내놨죠. 왜? 그거 내놓으면 세상 뒤집혀져요. 네. 세상 뒤집어집니다. 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올고지 쓸 수 있는 사람만 수행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안 썼죠. 단지 오행의 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의 변화가 때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암시만 해줬죠. 자, 뭐 복잡하고 너저분한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오행, 음양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태양과 지구 중심으로 양의 관계는 하늘의 태양과 음의 원천은 달을 음의 원천으로 보고, 즉 일월의 원천, 그것을 음과 양의 본체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마다의 오행의 성질과 오행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행의 수는 우리가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느 행성에 가서 로켓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 가서 뭘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성분, 채취해온 그 토양의 성분 중에서 과연 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보죠. 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보더라도 약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또 그리고 사람의 인체의 형성도 보면 대략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살이나 뼈나 골육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30%에 지나지 않고 물로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오행은 수이다. 왜?
수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천간에서는 임과 계가 됩니다. 임과 계가 되고 지지에서는 해와 자가 됩니다. 즉 돼지와 쥐가 오행상 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나 이 물체의 분류로 보면 우리가 먹는 음료수, 씨앗, 어류, 땀, 소금물, 채소, 필목, 섬유류, 비누, 세탁기, 배, 분함, 의류, 샘물들이 오행상 수에 속합니다. 방향은 북쪽이고 맛은 짠맛이고 계절은 겨울이고 색깔은 흑색입니다. 검정색이라는 얘기죠. 인체 우리 사람의 구분으로 보면은 신장, 방광, 요도, 자궁, 귀, 요통,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흑점, 장단지 등이 오행상 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직업으로 대략 분류를 해보면 임산부, 임신했을 때에는 오행상 여자를 수로 보죠. 그 다음에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저술가, 도둑놈, 투기꾼, 술주정꾼,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대의 선장 등이 직업군으로 오행의 수로 분류가 됩니다. 누구라도 생명의 원천은 수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화에 속하는 것은 화는 불이죠. 불. 힘의 원천이죠. 힘의 원천. 네. 즉 태양이 우리에게 열을 주고 그 열에 의해서 만물이 자라나잖아요. 그게 태양의 열기가 힘이죠. 그게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태양만이 아니라 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린다. 그것도 열기이고 또 빛을 낼 수 있는 거. 대장간의 화덕불. 예. 또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그 봉화불. 예. 그것도 또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곳에 가서 이 산을 태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화전민들 있잖아요. 그 불도 또 오행상 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월 대보름에 지금이야 그 이제 화재 염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쥐불놀이 하잖아요. 정월 달에. 그것도 오행상 불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심란해서 머리가 산란해서 온갖 번뇌에 가득 찬 것, 그것이 화를 안고 있죠. 화. 그것도 역시 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켜는 작은 촛불 하나도 역시 기도하는 그 촛불 하나도 오행상 불에 속합니다. 오행의 분류로서는 천간은 병과 정이 화이고 지지는 사와 오가 화입니다. 뱀과 말띠가 오행상 불에 속하는 띠다 이런 얘기죠. 계절로서는 여름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이고 맛은 쓴맛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이죠. 우리가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 물체의 분류로 보면 폭발물이나 휘발유, 또 대형 차량, 화약, 미용재료, 전화, 간판, 유흥장, 사진, 등대, 편지, 정거장, 화장품 등이 물체의 분류에서 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분류로 보면 심장, 눈, 혀, 소장, 얼굴, 편도, 인후,
삼초, 정신, 신경통, 입술, 시력, 발열 등이 인체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직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용접공, 전자, 전기, 기술자, 미용사, 마부, 보일러, 화부, 도시인, 염직공, 화가, 소방관, 발명가, 창녀, 소방관, 부녀 등이 인체의 분류에서 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나무. 나무는 자라나는 기상, 젊은이의 기상을 뜻하죠. 우리 젊은이들 보고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년. 예,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항상 푸르르기만 하냐? 그렇지 않죠? 왜? 다 자란 나무는 누군가에게 가서 쓰임을 당하기 위해서 어때요? 가공되어지죠. 그때는 도끼나 톱의, 즉 금의 다스림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행의 분류에서는 갑과 을이 오행의 목에 속하고 지지는 인과 묘가 됩니다. 물체의 분류로 보면 목재, 전신주, 발전기, 가로수, 고층 빌딩, 나루터, 의복, 종이, 그릇, 나무 수저, 서적, 책, 탑, 닭달나무, 섬유질, 비누, 묘목, 가구, 낚싯대, 창고 등이 오행상 물체의 분류에 속합니다. 인물로서는 장사꾼, 건망증 환자, 법인, 언론인, 교육자, 판사, 건축업자, 지휘자, 야바이꾼, 신경성 환자 등이 인물론의 구분으로 화에 속합니다. 인체의 분류로 보면 머리, 담낭, 눈, 근육, 동맥, 무릎, 팔, 간장, 간입니다. 간, 이마, 모세혈관, 말초신경, 수족, 발가락, 손가락, 정강이 등이 인체의 분류의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오행상 금은 지배력이고, 남을 지배하는 지배력이고, 힘을 지배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구가 형성될 때에 갖가지의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원소가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각각의 원소들이 귀하면 귀한 만큼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디에나 참 기묘하게 쓰는 히토류라고 하는 금속 때문에 나라와 나라까지도 서로 불편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또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금은 지배력이고 힘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공하지 않은 돌멩이들은 오행상 금에 속하지만은 그거 대접받나요? 대접 못 받죠. 왜? 가공해야만이 금이니까. 자, 물체의 분류로 보면 은행, 물감, 지폐, 금, 은, 그릇, 비행기, 악보, 보석, 침, 고추, 양념 등이다. 물체의 분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물, 사람의 직업군이나 인물로 말을 드리면 항공사, 은행원, 군인, 운전기사, 철도, 부관, 가수, 접대부, 요리사,
마취사, 의사 등이 직업군의 인물로 분류가 되고, 사람의 인체의 분류로 보면 폐와 대장, 근골, 경락, 음성, 피부, 골수염, 정맥, 코, 혈관, 모발, 타박상, 월경 등이 인체의 분류로 보면은 오행의 금에 속하고, 계절은 가을이고 색은 백색입니다. 맛은 매운맛이고, 색깔이 백색입니다. 다섯 번째, 오행의 토는 만물의 본이고 중심이며 재산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는 재산이니까. 예. 모든 재산은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는 재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역할에 따라서 집 짓는 데 쓰이는 흙, 제방 쌓는 흙, 길 만드는 데 흙이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하고 들어가잖아요. 오행의 특성상 물체의 분류로 보면, 물체는 공장, 창고,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표구, 골동품, 어음수표, 물감, 조미료, 식재, 골재, 시멘트, 모자, 포목, 외래품, 특허품, 약재, 병품,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 모래밭, 농토 등이 오행의 분류의 토에 속합니다. 인물로 보면, 직업군이나 인물로 보면 군인, 은행원, 세무사, 중개인, 부동산업자, 여관업자,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경찰관, 수의, 술주정꾼, 변호사, 예술인, 자본가, 마취사, 영양사 등이 직업과 직업군의 분류의 오행상 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분류로 구분해 보면, 비장과 복부, 위장, 코, 수족, 맹장, 췌장, 접촉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배, 입,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오행상 토에 속하며, 천간은 무와 기가 되고, 지지는 진술충미가 토에 속합니다. 방위는 중앙방위이고, 색깔은 황색이며 맛은 단맛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의 각각의 성질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가 더 진한 얘기를 또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육식답자의 비밀을 풀어서 필자가 세상 밖에다 얘기를 꺼내놨죠. 암수 육자 운세법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 밖에 내놨는데, 도덕경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요긴한, 왜? 모든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을 품고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길이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이름 또한 그 이름이 항상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음과 양이 변화하고 또 오행이 변화하면서, 오행이 상생과 상극을 이루면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또 요 특집의 시간은 다음 시간까지도 이어가겠습니다.